네. 이어서 또 반중 조홍감이를 설명을 해줄게요. 반중 조홍감이 와도 보이더라. 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품음식도 하겠지만 품어가서 자 여기 붙였습니다. 방길이 중세국어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여기에 방길이가 이어졌기라고 할 텐데 방길은 이 방길 사람 이 된다. 품어가서 이걸 이 조홍감을 품어가서 방길 이가 없으니 그걸 밑줄 서로 하나가 서러워한다. 자, 서러워한다라는 건 한탄하는 거죠. 탄식하는 겁니다. 한탄과 탄식하는 거야. 맨 마지막 주제는 시조는 거의 마지막에 주제가 있으니까 반길 사람이 없으니 그걸 한탄한다라고 했어요. 반길 리가 없는 걸 한탄하는 거야. 자, 볼게요. 자기가 체험을 해봤어요. 반중이 뭐냐면 반이 쟁반 혹은 소반 이런 거 뭐 이렇게 음식을 담는 거예요. 쟁반 위에 반죽에 조홍감 동그라미 쳐볼까요? 조홍감은 감이에요. 감인데 홍자가 붉은 홍자거든. 아주 붉은 감이야. 그냥 감보다 아주 붉어서 흐물흐물한 감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지? 두 글자? 홍으로 시작하는 거. 홍시. 쟁반 위에 홍시가 이게 홍시라고 하죠. 이 홍시가 너무 예쁘고 좋아 보여. 이 홍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노인들일까? 젊은 사람들이 홍시 좋아하는 경우를 못 봤는데 노인들이 좋아하겠죠. 왜? 이가 휘어져요. 이빨이 없어요. 선생님 뭐 이 시원찮으면 틀리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조선시대 때 틀리가 있겠지. 그래서 아유 우리 아들이 홍시를 사왔네. 고마워 아들. 옛날 우리 할머니는 사과 있죠. 사과 다 따서 못 먹으니까 숟가락으로 사과를 파서 이렇게 먹어서 단식께서 한 입 주시고 먹고 나 한 입 주고 단식께서 한 입 먹고 나 주고 할머니가 질척거리는 동안 침이야 이러면서 어쨌거나 홍시를 할머니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에 갔더니 쟁반에 홍시가 있어. 너무 고워 보여. 유자라는 옛날에 유자 비쌌거든. 유자라는 비싼 게 아니라도 그 비싼 과일 아니라도 이 홍시를 이렇게 품어서 가야지. 우리 엄마 쳐야지. 우리 아빠 쳐야지. 우리 엄마 없어요. 왜 안 계실까? 경로당에 화두 치러 가셨니? 왜 안 가셨을까?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여기 그것을 서러워한다는 말 있죠. 이게 한탄이잖아. 탄식이잖아. 좀 특별한 탄식이고 한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쓸까요? 여기 탄식과 한탄에 여기에 풍수지탄이라고 해요. 풍수지탄.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풍수지탄은 무슨 뜻이냐?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가? 한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한탄을 얘기할 때 풍수지탄이다라고 합니다. 풍자는 무슨 풍자냐면 바람풍자예요. 수는 물수가 아닙니다. 수는 나무 숫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 백거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썼던 한 시에 이런 말을 썼어요. 뭐라고? 나무는 나무수, 나무는 고요히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가만히 놔두질 않고, 그렇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불어서 자꾸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지만 고요히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가만 놔두지 않고. 대구법.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지만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한시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풍수지탄이에요. 효라는 건 얘들아, 효 나오나요? 여기까지? 예. 이 효라는 건 많은 학생들이 이 효를 어떻게 보냐면 늙을 노에 아들 자가 결합해서 늙은 부모를 자식이 업고 간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부모를 자식이 얻는 건 효가 아니야 얘들아. 요거 상형문자거든요. 머리고 몸통이고 팔이야. 만약에 부모를 자식이 업으려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죠. 부모를 자식이 없는 게 효라고 한다면 둘 다 불편해요.
업고 가는 자식도 불편해요. 아이씨, 아버지 80kg 넘어요? 왜 이렇게 무거워? 갈 때는 한참 멀었는데. 아버지 좀 걸어가시면 안 돼요? 아이고, 아버지 살 좀 빼지. 맨날 불만일 거고. 업히고 있는 부모도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땀 흘리지? 내가 부담인가? 미안한데 괜히? 자식한테 미안하게 만드는 거 그게 효야?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볼까요? 아까 이거 상용문자로 했잖아요. 보세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고 눈을 맞추는 거고 서로 고개 끄덕이면서 아빠 요새 힘들구나. 아빠 요새 물가 올라서 힘들구나. 엄마 요새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눈이 벌건데 엄마 울었어? 아니 어제 술 먹어서 술 취하 그랬구나.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시기 중학교 시기를 지나서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는 단계에 있지만 실제로 부모님 볼 때는 그냥 애기예요. 그래서 자꾸 간섭하려고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솔직히 우리 저번에 무심을 배웠지만 원래 욕심이 없다지만 얘들아 무심은 무엇의 반대말인지 아니?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증오나 아니면 원망 이게 아니에요. 증오하고 원망도 얘들아 이만큼의 감정이 남아있어서 하는 거예요. 나랑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원망도 하고 증오도 하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상태는 무심, 무관심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심이고 무관심이야. 관심이 없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금 엄마 나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라면 끓여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잖아. 그러니까 치고받고 뭐라고 해도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효라는 건 얘들아 이게 부모를 자식이 서로 안고 있다는 뜻이고 안는다는 뜻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이해하고 전폭의 긍정으로 선택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서로 만나요. 여기 남자고 여기 남자잖아. 이렇게 만나면 우정이라고 해요. 이게 여자고 이게 남자면 이러면 사랑이라고 해요. 너희들은 앞으로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우정과 사랑을 겪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그토록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우정과 사랑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많이 약해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어려워요. 어렵게 힘들 때 이렇게 자빠져요. 그럼 이 사람이 끌어줘야 되거든요. 위로. 원래 끌어줘야 되는데 보세요. 손가락 힘밖에 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요. 우정이든 사랑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데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자,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나의 아빠예요, 엄마예요, 동생, 언니예요. 만났어요. 이렇게 안 만납니다. 가족은 운명적으로 만났잖아. 그래서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내가 엄마의 손을, 엄마가 나의 손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은 손은 내가 엄마가 싫어서 엄마 싫어 나 이 가족 안 할래 하고 떠났죠. 떠났잖아. 근데 엄마는 안 나요. 놓지 않고 있어요. 엄마가 나를 떠나도요. 엄마라는 이름 하에서 나는 늘 엄마의 아들로 엄마의 딸로 평생을 살아요.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또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부모하고 관계 끊었거든요. 너무 그 부모들이 잘못해서 좋아요. 그렇다고 합시다.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잖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장윤정이 이제 엄마 나이가 돼서 엄마가 이제 80대고 90대면 박수홍이 아빠 나이에서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 서로 화해할 거라고 봐요. 왜냐고요? 그게 가족이거든. 가족은 이렇게 내가 힘들 때 보세요. 어떻게 잡아주니? 내가 나도 손목을 잡죠. 잘 들어요. 손목을 잡는 건 내 체중이 실린 거야. 이렇게 떨어지면 손가락 힘이지만 손목을 잡는 건 내 체중이 실려서 언제든 끌어올려 줄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져요. 막 내가 울면서 후회하고 죄송합니다 사람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하는데 다 돌 던져요. 그 중에 내 친구가 있어요. 돌 던져요. 그 중에 나랑 사귀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나쁜 놈 어떻게 딱 때리잖아. 근데 거기 분물이 있어서 아무 말 없이 한 노인이 나와요. 엄마예요. 엄마는 나한테 와서 아무 얘기도 안 물어봐. 너 왜 사람 죽였니? 를 안 물어봐요. 그리고 나를 감싸 안고
돌을 같이 맞아요. 엄마가 뒤에 아빠가 와요. 아빠도 와서 이렇게 감싸줘요. 너 왜 죽였니? 아빠도 안 물어봐요. 아빠가 얘기해요. 내가 키운 자식인데 죽일 이유가 있었겠지. 그게 가족이에요. 늘 내 편으로, 늘 내 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나와 함께 했던 분들이셔요. 너희들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영유아 시절에 나를 매일 씻겼고 나에게 매일 분유를 주셨고 그 분유 속에 혹시나 귀리 들어갈까봐 매일 삶았고 잠 한숨 못 자고 키웠던 분들이 16년, 17년, 18년 전에 너희들 엄마 아빠예요. 지금은 내가 커서 자꾸만 엄마의 발을 차고 아빠의 가슴을 치고 벗어나려고 하고 독립하려고 하지만 그 넓은 테두리 안에서 지켜줄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공개합니다. 아빠, 엄마 이름 한자로 쓸 수 있니? 한자로 쓸 수 있니? 모르죠? 다음 주 숙제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서 한자 이름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써주세요. 한자 이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아버님은 2015년 10월 17일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빠가 2015년 11월 10일 10월 17일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약 16년 반, 16년 6개월을 병석에 계셨어요. 엄마가 많이 고생하셨죠. 아빠가 내 나이보다 조금 더 됐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치셔서 부산의 백병원이라는 곳에 1년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기억을 못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내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한 1년 정도 아버지를 병간호를 했는데 학원 그만두고 왜 그렇게 했냐면 전날 바로 전날 아빠랑 통화를 했는데 교통사고 나기 전날 아빠랑 통화했는데 싸웠어요. 아버지가 해주게 뭐 있는데요? 하면서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다음날 교통사고 날 줄 모르고 지금도 돌아가신 지 벌써 한 7년 8년 정도 되는데도 그때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2015년 10월 17일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1년 뒤에 제사를 지내는데 2016년에 제사 지내는데 거기 제사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 다 필요 없더라.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맛있는 제사상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차려주면 와서 먹니? 살아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내가 아버지 좋아했던 요거트, 살아계실 때 아버지 좋아했던 영양제 이런 걸 내가 못 줬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사상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에 뭐 먹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얘기해요.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나중에 돈 벌면 한 20년 좀 후에 아빠 내가 해외여행 보내줄게. 야 20년 뒤면 아빠 무릎 아파요. 못 다녀요. 휠체어 타고 다녀요. 엄마 조금만 있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랍스타랑 캐비어 차려져 있는 킹크랩 사줄게. 와. 엄마 이 없어요. 홍시만 좋아해요. 이 다나간 상태에서 좋은 거 사주면 안 돼. 그게 효가 아니야 얘들아. 효는 오늘 저녁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어. 잠깐만 주물러 주세요. 이게 20일 때 해외보다 10배, 100배 나아요. 왠지 아세요? 지금은 주물러 준 부모님이 계시지만 내가 돈 벌 때쯤 10년, 20년 뒤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지 어떻게 하니? 마치 선생님이 통화하고 다음날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던 것처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 그냥 아빠가 저녁에 야 배고픈데 출출하지 않냐? 아빠 잠깐만 내가 라면 끓여줄게. 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예요. 그걸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후회를 여러분들은 안 겪을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잘하세요. 부모님 봉헌당 산소 여기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라고 하는 거 돌아가신 분은 못 듣잖아요.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일 때 좋은 곳 보여주고 맛있는 거를 사주세요. 언제? 지금요. 지금 당장. 내일 엄마 아빠 사고 날지 모르잖아. 꼭 알아두길 바라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소학원회라는 조선시대의 책에 보면 효의 시작과 효의 끝이 나옵니다. 효의 시작은 요거 쓸까요? 효의 시작은 몸의 보존. 효의 끝은 입신양면이라고 나옵니다. 자, 아까 금방 선생님이 지금 당장 엄마 어깨 주물러주고 아빠 라면 끓여주는 게 효라고 했죠. 그러려면 어깨 주물러주고 라면을 끓여주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너희들의 몸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 서울대에 갔어. 근데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눈이 실명됐어. 그게 효도일까? 아니잖아요. 카이스트를 갔어. 너무 많이 해서 어깨 무리가 와서 맨날 팔을 이렇게 하고 다녀. 팔 평생을 팔을 못 쓴대. 왼손으로 갔었는데 그거 효도 아니에요. 효도는 내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쉽죠? 자, 이번에 시험 점수가 딱 나왔어요. 야, 너 이거 50점, 52? 네. 어디까지 했지?